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오페크의 증산 합의가 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할 거다. 여름께로 가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걸 보고 반등을 했었는데 또다시 다른 뉴스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가상자산 시장도 다시 커플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과연 오를 수 있을까? 라고 아마 물음표를 아마 던지실 거예요.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면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요. 내가 잘못 투자한 것 같고 나는 지금이라도 80% 70% 손해난 걸 손절하고 떠나야 될 것만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부정적인 뉴스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진다는 이런 뉘앙스의 뉴스를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올 때는 사실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엄청나게 부정적인 뉴스예요.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는 CBDC가 암호화폐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인도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미국도 아니면 유럽도 자 22에서 디지털 유로,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 하면 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케, 뭐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뭐 그 외 솔라나, 뭐 에이다, 뭐 이오스 아니면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 파일코인 막 이런 거 투자하는데 그런 거 전부 다 사라지겠구나라고 단순 논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인도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그리고 미국 중앙정부, 그러니까 FED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미 명목화폐의 수명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BDC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파일럿 테스트를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탄생되면 이것이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 같이 가상자산 시장의 엄청난 유동성을 향후에 수십 년에 걸쳐서 아마 주입을 할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이거 지금 현재 자체를 명목화폐는 물리적인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자, 이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시면 아마 거기 그 안에서 해석을 아마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 이제 따로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쏟아지는 악재 뉴스들, 이런 뉴스만 보면 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인도 정부가 바라보는 달러에 관한 스탠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히나 러시아와 향후에 이제 뭐 스위프트에서 배제될 게 뭐 중국이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현재 와중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IMF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달러로 표시하면 국가 경제가 달러화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달러를 배척하겠다는 의미의 뉘앙스를 한 가지 던졌어요. 자, 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큰 스펙트럼에서 하나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인도 정부가 CBDC가 출현하면 가상자산 다 전부 다 없어진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엄청 강한 뉴스거든요. 진짜 큰 악재 뉴스거든요. 뉴욕주에서 자 포우코인, 그러니까 뭐 마이닝 산업에 관해서 차단시킨다, 밴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미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악재 뉴스가 이렇게 빵빵 터질 때 대중들한테 팔고 어서 나가라고 간접적으로 유도를 하는 개돼지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레스켈 자산운용사에는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이 직접적으로 큰 거래량이 오가는 데가 OTC 마켓인데, 특히나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지캐시는 전형적인 포우코인이에요. 뭐 물론 지캐시는 향후 3년간에 걸쳐서 포스로 점진적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건 대부분의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여기 뭐 스텔라만 빼고 대부분은 다 그냥 채굴 코인이에요. 이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월가의 세력이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 리스트들하고 깊숙하게 연관된 데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에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이 바보 같은 플랜을 짜서 OTC 심벌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바보같이 지금 사라질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FTX 거래소가 일본에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런칭돼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코인들이 여기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XRP, 베이직 어텐션, 라이트코인, 솔라나, FTT, 폴카닷, 스텔라 루멘. 참고로 라이트코인은 지금도 아마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 지정이 아마 이번에 뭐 윈불 그러니까 익명성 기술이 추가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일본 정부는 왜 이것을 용인해 줄까요? 어디다 기준을 맞추냐. 그게 이제 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예. 그냥 지나가는 김에 언급을 드리는 거고 달러 인덱스가 어저께 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어저께 이제 101. 뭐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2.16까지 좀 반등을 해서 금융시장 전체가 전부 안 좋아요. 다우존스다스와 S&P 500 지수. 그래서 제가 테슬라 주식을 대표적인 기술주로 보는데 테슬라 주식이 9%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뭐 나머지 안 봐도 뻔하잖아요. 올라간 거 전부 다 그냥 반납됐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달 중순이 딱 금리 인상 발표되는 시기예요. 막상 발표가 되면 오히려 공포감이 불확실성이 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시장을 엄청나게 롤러코스터로 조종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바라보는 시나리오 그리고 BTC PL이라는 분이 바라보는 시나리오인데 저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올 하반기가 3분기 말에서 4분기가 미국과 중국의 더 없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서부터 대중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들은 뭔가 전략을 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나는 2022년에 많은 알트코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모든 차트가 정렬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전형적인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매크로적인 관점 싹 다 빼고 그래서 물론 우리는 기다려야 하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토핑처럼 보이고 이더 BTC는 이중 바닥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좋아 보이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스프링이 터지듯이 급등하는 어떤 그런 구현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급락을 할 거야. 이게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 1, 2월이 될지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을 아무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건 뭐 여름께부터 슬금슬금 올라가서 하반기에 빵 터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편이라서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행하시면 되고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여기서 더 반토막이 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시장을 떠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급상승이 만약에 하반기까지 엄청나게 온다면 급락을 부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월에서 10월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알트코인들이. 그래서 알트코인 USD 쌍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어. 비트코인은 11월에서 1월 달에 알트코인 이후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지금 이분은 하고 있거든요. BTC PL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장 상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물질적인 여유가 없다면 그것도 조금 무리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버티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동절기를 제가 동절기가 올해 연말일 수도 있고 내년 초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3월달이 될 수도 있고 4월달이 될 수도 있고 1, 2월이 가장 추우니까. 자, 그러면 동절기 정도가 전염병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또 하나 있고, 지금은 일단은 풀어주긴 하지만 원숭이 두 창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대만 분쟁도 만약에 발단이 된다면 아마 엄청난 폭락을 유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저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익절을 좀 많이 아마 하셔야 될 구간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아니면 재작년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투자하시면서 아마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몇 년 동안 내가 수익을 못 보고 힘들으셨던 분들, 이 구간을 그냥 간간히 근근히 버텼어. 지금까지.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인생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제 인생은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제가 직접 느낀 건데, 직접 느낀 건데, 고난은 마지막에 가장 강하게 와요.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몸도 아픈데, 내 직장도 불안하고, 내 자영업도 망해가기 일보 직전인데, 돈 쓸 일은 가장 크게 생겨요. 이상하게. 그리고 뭐 주변에 어떤 분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다던가 이런 일이 생긴다던가, 갑자기 이렇게 불운이 갑자기 엄청나게 다가와요. 이때를 잘 견딘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행에서 행운으로 넘어가는 이 찬스를 잡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미신 같은 거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을 때, 그때 그 단계를 잘 관리하고 잘 넘어간 사람들이 이상하리 많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뭔가가 행운으로 터지기 시작을 해요. 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40살 전까지는, 제가 크립토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2016년에, 그 전까지는 진짜 이것저것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되는 일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크립토 시장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뭐 하여튼 조금씩 뭐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초년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말년에 좋을 거고, 초년에 좀 많이 내 인생이 좀 잘 풀렸던 사람들은,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은 말년이 또 안 좋을 거고. 이게 인생이라는 게 또 그렇더라고요. 길게 보면. 그거는 뭐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사신 분들, 그러니까 뭐 3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걸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아마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 완전 사면 초가다.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을 정도로 멘탈도 무너지고 재정 상태도 완전히 타이트하게 막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디 재화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코인뿐이 없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시면 결정을 하셔야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방향성에서는 아마 그게 분명히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터키가 24년 이래로 인플레이션이 연간 73.5%로 가장 최고치를 찍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의미가 뜻하는 바는 리라화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단 얘기예요. 과연 터키의 대안은 과연 뭘까요? 아까 제가 인도가 CBDC가 출현하면 가상자산 전부 다 사라진다, 죽을 거다 라고 표현했다는 어떤 그런 걸 봤죠. 이 의미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터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명목 화폐의 가치가 슬슬 녹아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으로 시간차를 두고 앞으로 엄청난 일이 아마 벌어질 거예요. 2025년, 2030년, 2040년이 되면 과연 그때 가서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얼마가 돼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트코인은, 아니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은 그때까지 만약에 생존한다면 과연 얼마까지 가 있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번외적인 얘기인데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기서 스퀘어라는 데가 코빗의 지분을 인수래요. 여기 보면 35%. 자, SK그룹의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 중에 하나죠. SK 스퀘어가. 근데
제가 알기로 이 금액이 9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NSC가 대주주이긴 하지만 근데 900억 원이 넘는 돈을 올 2월 달인가? 그때 제가 투입을 하면서 코빗의 지분을 많이 사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상자산하고 연결해서 많은 것들을 수직 계열화해서 그렇게 그룹 차원에서 움직이려고 비하인드에서는 노력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현영과 마동석 이 형님을 대동해서 코빗은 지금도 매일매일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냥 광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세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락세가 있을 때 엄청나게 큰 금액을 주고 공중파에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바보라서 지금 땅바닥에 그냥 돈을 뿌리면서 엄한 짓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SK 그룹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진짜 이 똑똑한 집단이구나. 최태원이 진짜 키를 방향 설정을 되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배구조상 그리고 뭐 시총상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뭐 하여튼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아마 회원들이 코빗에 아마 향후에 가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하반기 시장을 진짜 좋게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 자, 지금 현재 지지율이 38%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 봉쇄령이 장기화되면서 6월 1일 지금 현재도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 중에 어린 사람들이 시위를 많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거를 아마 미디어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시간차가 분명히 걸리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중은 꽉 잡아놓고 몰아놨다가 자, 어느 트리거를 발생시켜서 그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면 대중들은 다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환호의 파티를 열리죠. 그러니까 어쨌건 3년임이 아마 성공할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 선거에서 아마 승리하시지 않을까. 뭐 그들의 전략이 있겠죠. 제가 모르는. 어쨌건 뭐 대중 관세, 철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이제 여름께부터 이제 벌어질 거고 이 뉴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금리 인상 전에 좀 많이 흔들어 놓는데 이런 뉴스죠, 사실은. 연준은 0.5% 금리 인상을 고수해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준 의원이 이거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6월달, 7월달 연준회의에서 0.5% 금리 인상한다는 건 뭐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강력한 증거가 없는 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확실한 지표가 나오지 않는 한 9월까지 현재 기준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엄청난 불확실성이 된다는 거를 연준에서 계속 지금 압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나의 출발점은 50bp를 더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하락세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본 후 25bp까지 갈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9월에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캠프에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계속 하반기에도 50bp 올려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보면 브레인너드도 마찬가지로 연준 부의장은 9월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사하게 표시를 했다. 전부 다 지금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주말이 넘어가서 어느 순간이 되면 비트코인이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34,000달러 때까지 그런 얘기를 인컴샷은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다음 주께를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상원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우리는 몇 달 동안 그것을 놀려왔지만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하자는 제안이 거의 다 왔어.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노력을 마침내 공개하게 되어 매우 기뻐.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 공개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불확실성보다
사실은 명확성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9월 달인가 미국에서 확실한 명확한 규제안을 내놓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XRP하고 또 관련이 있는 규제안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상하이 봉쇄 해제로 화물 몰려온다. 미국 캘리포니아 항구들 긴장하고 있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극심한 물류 대란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각종 상품의 캘리포니아로 운송도 봉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이 현재 안 돼 있어요. 회복이 서서히 될 거다. 저도 이제 서서히 인프라만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사그러들 거다라고 언급을 지속적으로 들었고, 또 하나 대만 분쟁에 관해서 우리가 우려스러울 만큼 자 그런 게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향후 이제 몇 년간에 특히나 이제 내년에 도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국무부가 삭제했던 대만 독립 지지 않는다 문구를 복원시켰어요. 대만 정책 불변 재확인하며 미중 관계 관리하려는 차원인 듯. 대만 독립 지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 편을 드는 거예요. 독립을 지지한다라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서포팅 해주려면. 그리고 쿼드도 가입을 시켜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엄청난 폭락장이 도래한다면 대만 분쟁 이것을 아마 가장 중요시하게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민감하게 봐야 될 거고, 우리는 그 전에 이거는 뭐 일부분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장투를 하지만 잠깐 좀 떠나야 될 시점이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저도 뉴스적으로 많이 해석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는데, 저도 그냥 시그널을 조금씩 그냥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보시면서 마지막 판단은 각자 개인들이 이제 하시면 되고, 저같이 하반기 장세가 괜찮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야금야금 계속, 만약에 현금이 가지고 계신다면 분할 매수로서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는 이 시장이 여기서 그냥 멈춰버릴 거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냥 투자를 멈추셔야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단 각자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SK그룹이 와 장난 아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가 상승해서 2위 자리에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변동이 38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시가총액이 52조가 늘어났어요. 삼성보다 3위인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4위인 LG보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SK그룹의 기획실에서는 잘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부터 전면적으로. 그러면 SK 스퀘어가 자 코빗의 지분을 2월 달에 인수를 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게 우리 대중은 일주일 보고 한 달 보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코빗의 지분을 투자한 게 아닐까, 매입을 900억 원어치 한 게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좀 희망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납득을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실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따로 찾아보시고 매크로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각자 결론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인이 쌀 때는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못 갖고, 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확신하는 게 그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뭐 계좌만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 근데 거기에 이제 비중을 많이 실어서 멘탈이 흔들리면 아마 남은 여생을 아마 엄청나게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당장 연말에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